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바로 쓰는 AI 기반 학급 경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천안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교사 공진입니다. 다음 영상 자료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차 시 내용은 우리 반 디지털 알림장 만들기입니다. 사용할 디지털 도구는 노션입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션의 기본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AI를 활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노션의 초안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로드와 노션을 연동해 보고 클로드를 이용해 노션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I를 활용해서 노션의 페이지 초안을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AI에게 마크다운을 적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럼 AI가 적어준 이 마크다운을 노션에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여 아주 간단하게 초안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자동화되는 방법인데요. 클로드와 노션을 연동시킨 뒤에 클로드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의 노션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작하거나 수정하거나 내 노션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어떠한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자, 좌측에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는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노션 자체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프로필을 누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본 설정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단에 언어 설정이 있는데요. 이 탭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한국어로 언어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 사이드 바에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열었던 항목이 있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고요. 자, 개인 페이지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개인 페이지를 열어보면 선생님들의 만드신 노션의 페이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션은 쉽게 설명드리면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고 싶은 기록물 또는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자료들, 그리고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 프로필을 누르시면 이 노션 공간의 가장 상위 저장 공간은 워크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생님의 워크스페이스가 하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새 워크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선생님의 워크스페이스 공간에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하위 공간, 저장 공간을 페이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 안에는 글씨를 쓰거나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거나 이런 체크박스 또는 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노션에서는 크게 상위 페이지부터 하위 페이지 순서로 워크스페이스, 페이지,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션의 기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션에서 입력하고 싶은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입력을 시작할 수 있고요. 자, 이 슬라이드 모양을 누르면 이제 원하시는 블록의 형태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점 6개짜리를 누르시면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신 뒤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시는 위치로 직관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나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시거나 원하시는 블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영상이 필요하신 경우 이렇게 노션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다양한 설명 영상을 참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인 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빈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제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 가장 큰 제목에 알림장 연습하기라고 제목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게 되면요. 왼쪽 상단에 이름도 함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사이드바에도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콘은 이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페이지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는 아이콘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알림장이기 때문에 검색을 확성기를 검색해서 아이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추가를 누르시면 이 사이트에 커버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들어간 커버를 변경하시는 방법은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커버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어있는 페이지를 이제 채우셔야 하는데요. 원하시는 공간, 아무 곳이나 다 좋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슬래시 버튼을 입력해 주시면 다양한 종류의 블록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이 다양한 블록을 보시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제목을 텍스트로 많이 넣습니다. 제목은 크기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대 제목이고요. 조금 더 작은 중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 제목과 더 작은 섹션 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큰 대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밑에도 역시나 슬래시를 입력하여 조금 더 작은 제목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블록이 뜨는데요. 표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타 사이트의 페이지 링크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미디어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블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블록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버튼으로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블록 중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버튼이 나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버튼의 아이콘도 저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 빨강색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하는 작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페이지 양식 또는 URL을 열도록 버튼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URL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이렇게 엔터를 쳐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또한 요 6개의 점 버튼을 누르시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직관적으로 이 블록들을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뿐만 아니라 사이드, 이 좌우 옆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해 볼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알림을 쓰다 보면 구분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분선 블록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지사항 하단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페이지 블록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에 하위 페이지가 새롭게 하나 생긴 겁니다. 자, 하위 페이지의 이름은 수행평가 안내사항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행평가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이 하위 페이지 안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하위 페이지와 상위 페이지의 순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수행평가 안내를 만든 하위 페이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하위 페이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수행평가니까 아이콘을 연필을 검색해서 연필이 있는 아이콘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사항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상위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을 이제 스타일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점 3개를 누르시면 글씨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글씨체와 또 다른 글씨체 중 원하시는 글씨체를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페이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전체 너비 설정이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이 페이지를 조금 더 넓게 전체 너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만의 페이지를 모두 완성하셨다면 이 페이지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공유해 주시는 방법은요.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링크를 통해 학생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링크를 복사했을 때 여기 초대받은 사용자만 지금 가능한 상태인데요. 여기를 누르셔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원하시는 허용 권한을 클릭해서 링크를 복사해 주신다면 링크만 있으면 이렇게 읽기를 할 수 있거나 편집을 할 수 있거나 허용된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링크가 있는 사용자는 모두가 들어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페이지의 경우 절대 이 방식으로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이제 초대받은 사용자를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사용자의 이메일을 입력한 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게스트 1명을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건너뛰기를 하면 그냥 게스트로 초대가 되는 것이고요. 멤버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멤버로 초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멤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멤버 초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멤버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멤버는
중요한 것이 제가 초대한 페이지뿐만이 아닌 저의 워크페이스, 멤버로 추가된 워크페이스 그 자체에 대한 편집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초대된 사용자가 제 워크페이스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요. 워크페이스 내에 있는 다른 요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또 다른 타인에게 공유를 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멤버 추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게스트로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스트 역시 권한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체를 허용하실 수도 있고 편집만 허용하거나 읽기만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편집만 허용하는 것은 유료 요금제 플러스 요금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허용 또는 읽기나 댓글 허용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공유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링크로 공유하지 않고 우측에 보시면 게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게시를 할 경우 링크를 가진 모든 사용자가 이 페이지의 컨텐츠와 기여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게시를 눌러보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웹에 링크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유해 줄 수가 있고요. 한번 사이트 보기를 눌러서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링크를 공유받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받은 링크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알림장을 학생들이 보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링크로 공유할 경우 지금 템플릿으로 복제 설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공유받은 사용자가 내가 힘들게 만든 템플릿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싫다면 이 설정을 꺼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이트로 공유를 했을 때 나도 몰랐던 민감한 정보,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을 때 게시 취소를 눌러서 웹사이트 게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션은 이와 같이 빈 페이지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꾸며가며 이제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처음 하는 사용자에게는 비어있는 페이지가 또 너무 막막하다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I를 사용해서 초안을 생성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AI를 이용해서 마크다운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AI는 선생님의 취향껏 어떤 AI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이제 노션에 입력을 할 거니까 노션에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갈 마크다운을 생성해줘 라고 하면 제미나이가 이렇게 노션에 붙여 넣을 수 있는 마크다운을 작성해 주게 됩니다. 작성된 마크다운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노션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페이지의 플러스 버튼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고요. 이 페이지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까 작성된 마크다운을 그대로 붙이시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초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초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정을 하시거나 추가할 내용을 추가하시는 등으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페이지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클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클로드에 노션을 연동시켜서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노션에 원하는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클로드를 노션을 연동해야 하는데요. 왼쪽 좌측에 프로필 모양을 누르시면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 좌측 메뉴 중에 쭉 내려오시면 커넥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커넥터에는 지금 제 클로드와 연동된 사이트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커넥터 둘러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연동할 수 있는 사이트들의 종류가 쭉 뜨는데요. 여기서 이 노션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 연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노션 MCP에 연결하기. 저희는 계속하기 버튼을 통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요즘 선생님들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AI에게 입력하는 프롬프트조차 요새는 누구한테 써달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AI한테 써달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취향의 AI, 그 무엇도 좋습니다. 저는 GPT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GPT에게 클로드와 연동시켜서 노션의 페이지를 만들 거야. 이런 페이지 만들 건데 클로드한테 입력할 프롬프트 작성해줘. 라고 하면 GPT가 이렇게 클로드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하셔서 클로드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 클로드가 제가 내린 명령어를 이렇게 토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5개의 진행 상황으로 나누어서 클로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용해줘 라는 버튼이 떴습니다. 그러면 허용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이 끝나고 다음 작업을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도 역시 허용을 눌러줍니다. 자, 노션 페이지에 잠깐 들어와 보시면 좌측 메뉴에 아까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페이지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반 디지털 알림장인데요. 이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클로드가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지금 상단 부분은 제가 허용을 눌러줬기 때문에 작성이 다 되었고요. 하단은 아직 클로드가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빈칸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다음 작업도 모두 허용을 눌러서 이제 작업을 시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난 상태인데요. 클로드가 우리 반 디지털 알림장이라는 페이지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3가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요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고 있고요. 공지사항 DB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을 넣었고 일정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각각에는 이런 내용들을 넣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로드가 만들어준 새로운 페이지를 살펴볼게요. 상단에는 안내 멘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1번 우리 반 공지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공지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공지사항을 이렇게 열기 버튼이 생겼는데요. 이 열기를 누르게 되면 사이드바로 해당 공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드바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체 페이지로 열기를 통해서 하이 페이지 전체로 열 수도 있고요. 바로 우측에
이 설정을 보면 지금 사이드 보기에 설정 값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열립니다. 중앙에서 보기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창이 뜨듯이 열 수가 있고요. 전체 페이지 보기로 설정을 바꾸면 이렇게 상단처럼 상위 페이지 아래, 하위 페이지 아래, 다시 하위 페이지로 전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새로운 탭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탭을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아닌 새로운 창으로 해당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기본 보기 변경을 누르시면 하위 페이지를 열 때마다 기본으로 어떻게 열릴지를 설정해주는 공간인데요. 지금은 사이드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이드 페이지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설정값이 있다면 여기서 기본 설정값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 추가된 공지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삭제하고 싶은 공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6개의 점을 누르셔서 휴지통으로 이동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수의 공지사항을 삭제할 때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 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반의 일정이 이렇게 표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캘린더 모양을 누르시면 캘린더 형태로 또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표의 형태로 돌려보겠습니다. 또 새로 일정을 만들 땐 역시나 새로 만들기 버튼으로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좌측에는 이 자료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는 URL, 링크가 바로 옆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이드바로 하위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초안을 자동으로 AI를 이용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션 및 클로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알림장을 제작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만의 학급 알림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